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2일 증시에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7월 미국 ISM이 발표한 7월 제조 PMI가 예상치를 밑돌고 고용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장품,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등 최근 빠른 속도로 북미 지역 수출이 증가했었던 업종들에 대한 하반기 실적 우려가 고개를 든 것입니다. 아마존의 저조한 실적에서 확인되는 미국 경기 침체 신호로 그동안 미국 수출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화장품 ODM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현대글로비스가 참여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소시어스의 펀드에 출자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펀드 주주 간 관계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최대 출자자가 되고 인하전공은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향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매각할 시 인화전공이 투자 수익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자산운용사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가 한양증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한양증권은 2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합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과 재단 관계회사인 백남관광 및 HBDC는 주식회사 KCGI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대금 등은 향후 실사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책정된 주당 매각 가격은 이날 한양증권 종가의 약 4.2배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을 보냈습니다. 아마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는 5일로 예정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나 이달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지속성이 약한 만큼 섣불리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턴어라운드를 확인한 후에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오는 주식시장의 급락, 이 모든 해법을 오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보통 시커먼 금요일장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난주부터 7월, 8월, 9월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가파른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도 잠시 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이부터 이 같은 조정장을 좀 염두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 속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이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상담 접수하시고 좀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좀 이 손실을 축소해 볼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8월 첫날에 이제 거래일인데 거의 급락을 좀 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겁니다. 7월까지 잘 버텨주다가 좀 7월 말 정도 시름시름 마르다가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휴가를 갔는데 해수장이나 휴가지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어떤 휴가를 망쳤던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1분기, 2분기가 잘 나가다가 3분기 때 어떤 변화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알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우존스의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7월 달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2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도 7월 달에까지 잘 가다가 7월이 꼭지를 보이다가 이렇게 10월에 바닥을 냈던 거고 7월까지 어떤 고점을 보이다가 7월부터 약세를 보면서 7월 중순까지 하락이 멈춰졌던 과거에 두 번의 이제 통계가 있죠. 근데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적 통계상으로. 그런데 다우존스의 모습이 거의 제가 이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 패턴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승장이다 하는 순간 여기가 고점이고 쌍봉 찍고 약간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없잖았기 때문에 7, 8, 9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와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 코로나 유동성이 끝나고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됐던 어떤 흐름의 저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면은 이 당시도 지금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하고 궤를 같이 했는데 7월 초에 반등을 줬다가 그렇죠. 여기서 7월 말에 급락이 돼서 현재 10월 달에 저점을 쳤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7월 달에 고점을 치고 급락을 좀 했습니다. 똑같이 7, 8, 9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죠. 3분기가 항상 문제를 보여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락 탄생 파동, 하락과 되돌림의 탄생 파동을 만들고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파름이 너무 심해서 좀 탈렸지만은 결국은 다음 주 초에도 기술적 반등이 주어지다가 주말에 약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점은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되는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저점은 이 라인대에 있습니다. 근데 설마 여기까지 이제 빠지리라. 이거는 뭐 7월 달, 8월 달 목표가가 아니고 9월까지의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힘이 좋으면은 그 위에 추세선 라인대가 형성이 됐던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굉장히 좋으면은 9월, 10월까지 2,500 그다음에 굉장히 좀 말이 좀 안 되면은 2,400까지 3개월 내 목표까지 당장 뭐 8월 뭐 다음 주까지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반등이다. 그렇지만은 주말 그다음 주에는 하락의 가능성이 많은데 하락은 보통 2단으로 완성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2단 완성 이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2,500 정도까지 가야지 멈추는데 그게 어떤 그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됐을 때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7, 8월은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9월 FOMC 회의 결과 이때는 금리 인하하겠지. 계속 버티다가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빠지면 거의 패닉이 되는데 그때가 바닥이고 그때 대선 국면에 어떤 들어서면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출발이 되면서 10월 달에 힘차게 랠리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밑그림들이 항시 시작이 된다. 중요한 것은 10월은 미국 회기 만기, 회기 결산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시 10월부터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주식 경험 중에 찬바람이 불면은 주식은 바닥이라는 말이 항시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분기, 2분기 좋았다가 3분기에 꺾어지고 찬바람 불고 9월, 10월 틈에 바닥을 보이고 이때 이제 매집에서 다시 한번 내년 1분기, 2분기 날리고 계속 이런 패턴들. 물론 이거 상승장일 때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죠. 근데 만약에 하락장일 때는 뭐 7월이 바닥인 경우 또 6월이 바닥인 경우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번 같은 패턴은 아니고 상승장일 때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이제 보면은 테마 또 흐름하고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오늘 이제 상승하는 테마들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진단 키트 회사는 시젠, 그다음에 시젠은 이제 1세대였죠. 2세대는 이제 PCR 검사, 바로 신속 항체 항원 검사는 SD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이었고 나머지 수젠텍,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4개의 종목은 나름대로 뭐 미국 수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동종목 모두 다 질병 진단 키트까지 같이 공통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코로나 뭐 다음 주라도 꺾이면 어떻게 할래? 책임질래?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런 다른 쪽의 어떤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렸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근데 코로나 주기는 5년 반복이 될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 2005년, 2025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년 주기 사이클의 반복으로 보시면은 올해 여름에 나름대로 확산이 되다가 주저앉다가 겨울에 크게 이제 대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바이오가 좀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분기, 2분기 동안 또 지난 2년 동안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방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바이오도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많이 올라왔던 것이 쉬는 거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르면은 주가는 박살난다 하는 정설도 이런 흐름에서 나와줍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 오르고 올랐던 것이 빠지니까 주가 박살나니까 바이오 올라간다. 이런 속성들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7, 8월 달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 하방을 좀 염두를 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혼자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세하게 시황 공부를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주셨고요. 매수가가 31,000원, 비중은 40%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 33,5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하면서 1%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 이시거든요. 최근에 이 8월 1일까지 진행됐었던 세계 최대 진단검사 분야의 학술 대회에도 참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끌고 가보는 게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바이오냐는 이제 진단 키트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나지는 이제 못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이제 RNA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탈모 샴푸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탈모 샴푸, 화장품, 그러니까 치료 효과를 화장품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의약품으로 평가하느냐, 이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니아는 임상시험 통과가 상당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간에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siRNA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탈모 화장품에 어떤 성공을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또 비엔날레라는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현재 비만 관련된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을 좀 해주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또 이슈를 타고 한번 또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 결국은 세력은 거의 지금 잘 나가는 IT나 반도체, 2차 전지 다 팔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이오로 갔겠죠. 여러분들 느끼신 대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바닥권이 계속해서 이 박스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면은 온바닥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등 행보하다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주저앉았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이걸로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 올라가면 49,000원까지 올라가지만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44,400원 이익냉랭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도 시점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44,400원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고영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900원의 비중은 15%예요. 네, 1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자, 물론 오늘 장에서 다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9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폭 좀 매수가를 이탈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15% 비중인데 저희가 고용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예,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11,900원이면 조금 물려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 그 매수하게 된 동기가 지금 반도체 쪽하고 AI 의료기기 쪽 때문에 좀 하시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의료기기 AI 이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예. 생각보다 좀 더 빠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요. 예. 네.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당연히 했겠죠. 근데 주가가 웬걸 온바닥까지 와서 좀 약간 당황 좀 하셨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반도체 쪽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공정, 후공정이 있으면 후공정 위주로 또 후공정 검사 장비나 H뱀 위주로만 많이 좀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우려
쪽에 로봇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진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의 온바닥까지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과매도 국면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1,900원, 12,000원인데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빠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바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바닥이고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의 바닥까지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0,500원 뭐 이 정도 선에선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됐는데 역회된 숄더의 넥라인이 13,8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인 13,300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로는 노봇 쪽으로는 조금 수급이 좀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한 번은 좀 들어오고 갔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3,3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도 부합치 예상대로 나왔다고 하고요. 예. 재무제표도 보니까 부채도 20%로 아주 좋은데 예. 조금 한 5% 정도 더 담아보는 거는 혹시 어떨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재무제표를 보면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현재 2,200억, 2,300억, 2,600억이죠. 이게 매년 약 15에서 10% 정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이제 가중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년은 약간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렇지만은 PBR이라든가 퍼가 약간은 높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계속 왔다 갔다 좀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장이 워낙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보여주다가 또 우류 쪽이나 AI 쪽에 한번 바람 불면은 내년 연초에 한번 또 바람 불면서 또 24,000원까지 날아갈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불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장이 한 1, 2주 반짝 되거나 로봇 쪽이 반짝 움직이면은 한번 나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더 빠지면은 5% 정도는 뭐 충분하게 뭐 한 종목 20%는 그렇게 무리한 포트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아닙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크게 욕심내지 말고 빨리 대응하란 말씀이신 거죠? 예, 한번 일회성으로 튀면은 한 13,000원 이상 튀면은 한번 매도를 했다가 박스권 다중바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시장의 분위기를 이유로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죠.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 올라서 13,3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10%요. 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장에서 좀 크게 흔들리긴 했었죠. 유리기판이라든지 OLED 테마로 좀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종가를 보니까 22,600원입니다. 장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27,0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소자 이쪽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장이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 27,000원인데 특별하게 매수하게 된 동기 같은 것 좀 있을까요?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샀어요. 그렇습니까? 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하단선 조정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빠질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보통 작년에 이제 저점이 이제 2일 아니기 때문에 17,800원까지 600원까지 빠지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되는 시점이 거의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중반 이 정도가 거의 바닥. 다시 말해서 지금 거의 바닥인데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층 상단 또는 층 하단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약 2만 원 정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진다, 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 보이지만은 낙폭 과대가 좀 됐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타기 할 여력도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2만 원까지 오면은 한 5% 정도 물타기를 하셨다가 리바운딩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매도 시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매도 시점은 매수가 근처 28,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락을 했던 그 1차 하락을 했던 이 급락에 대한 저점 이 층이 이제 저항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27,800원, 28,000원 정도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도 오면은 매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로 빠지면은 2만 원에서 물타기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추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좀 이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다가 추가로 많이 빠진다면은 물타기를 하셔야지. 물타기라는 게 무조건 빠졌다고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빠지고 더 이상 빠지 없을 때 빠지다가 한번 크게 들어올 때 이때 전략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은 당장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만 원 선까지 밀려나고 이후에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5% 비중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고민이 된다 하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황 공부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실까요? 네, 한미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2,000원요. 15만 2천 원,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20%예요. 20% 비중. 자, 15만 네.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종가를 보니 11만 5,400원입니다. 물론 시장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9%대의 하락세도 나타났는데 자, 전문가님 15만 2천 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쟁이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HBM의 대표적인 장비 수혜주로서 부상이 좀 됐는데 약간 지금 15만 2천 원에 20%면은 그렇게 지금 최근에 내려갈 때 샀든가 아니면 올라가기 중간에 샀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죠. 여기 산 지가 한 보름 됐습니다. 아, 보름 정도 됐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 타고 난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HBM 장비에 이 HBM은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 뚫는 현재 비오월 요거를 장비를 좀 생산하는 건데 장비 발주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장비는 이 소모품이 아니고 한 번 납품이 되면은 한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주가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 정도 인기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발주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업체는 현재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미일 반도체가 그런 꼭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하락이 좀 약간은 더 이제 깊어질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2단으로 올라왔는데 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4배 올라왔죠. 절반 정도가 되더라도 10만 원 정도가 돼야지 절반입니다. 좀 더 빠져도 되는 상황인데 그 절반 아래에 9만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고점에서 지금이 약 36일, 그러니까 보통 빠지면은 2달에서 많으면은 세 달까지 빠지는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전략을 좀 약간 좀 애매합니다. 현재 뭐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추세선도 하락을 더 좀 현재 하락이 더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비중을 한 10% 정도 약간 줄였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아요. 13만 원 정도가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줬다가 하락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때에 비중을 줄였다가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난 뭐 2, 3주 전부터 7, 8, 9는 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새로운 장은 10월 달에 펼쳐질 수 있고 대안주로서 바이오 외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은 그렇게 많이 못 됐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반등 목표치를 13만 원으로 잡아보자. 우선은 그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고 추후에 이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미래 나노텍 네, 매스크랑 19,500원에 10%인데요. 네. 저 손절나 타이밍도 더 적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나노텍을 1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종가를 보니 11,600원입니다. 일단은 생각하셨던 손절가도 좀 이탈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19,500원이면은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네요. 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 여기에 이제 약간 특화되고 나름대로 이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최근 두 개 디스플레이 쪽은 어느 정도 어떤 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2차 전지 쪽은 좀 약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질 염려가 있는데 거의 바닥이라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올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보면은 급락, 그다음에 바닥.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락이 계속이 되더라도 급락, 가바닥이죠. 반등 들어오고 요걸 깨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려줬던 그런 부분이 존재하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 번은 약간 들어올리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들어왔을 때 매도 시점을 좀 매도나 또는 비중을 좀 약간 줄여주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 들어왔죠. 이 정도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 정도는 들어올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의 가바닥으로 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은 좀 들어올 위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4,500원, 14,000원 정도까지는 현재 반등이 약간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들어와주면은 현재 비중 축소나 매도를 했다가 매수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이 바닥에서도 박스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매수 전략들 한번 해보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시점 전략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죠.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14,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비중을 일단은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를 제가 오늘 152,500원에 30%를 샀는데요. 네, 삼성전기.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삼성전기를 15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오늘장 좀 시장 영향 받으면서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 5%대 하락세가 나타났고 156,6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삼성전기 좀 매수하게 된 동기 뭐 특별한 내용 좀 있으신가 해서요. 삼성전기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예예. 예, 좀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내려오길래 예예.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잘 좀 했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PCB 기판 쪽에 해당이 좀 되고요.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이 부품은 대부분 다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은 MLCC가 있습니다. MLCC 부분들은 이 AI 반도체가 될수록 일시적으로 전기를 약간 충전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있기 때문에 MLCC가 좀 호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MLCC 삼성전기에서 하고 사마콘덴서나 기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 동력은 있기 때문에 좀 장하고 약간은 결이 다르게 약간 계속 출렁출렁하지만은 견조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종목은 뭐 나름대로는 괜찮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만하게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 주는데 오늘 뭐 최근에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세를 약간 깨고 내려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거 보면은 이제 추세선 상당히 걸렸습니다. 근데 조정이 언제 이제 멈춰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장이 안 좋아서 현재 하락을 좀 했지만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은 이 저점 라인 이제 위쪽에서 최종적으로 거의 약간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근데 장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추가로 장이 안 좋으면 좀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장이 좋아졌을 때 세게 갔듯이 거의 이제 그럴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15만 2천 원이고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빠지는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버티면서 버티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기다렸다가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중간에도 나와주면은 이거는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6만 6천 원까지 이상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한번 매도 시점 한번 좀 삼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도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들어봤죠. 16만 6천 원 부근까지는 우선은 홀딩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수잔택이요. 수젠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10%요. 네,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인데 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종가 기준으로 25% 넘는 상승도 나타났고 7,81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시세를 주긴 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또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예. 수젠텍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진단키트 부분들이 2000년도에 대부분 꼭지를 쳤고요. 무려 4년, 거의 5년 가까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수가가 16,000원이면은 좀 물타기를 하셨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좀 들었던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부분들이 좀 약간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약간 뭐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저리 수준의 유행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또 약간은 기승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고점에서 보면은 65,000원이죠. 근데 10분의 1 토막이 되는 것이 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낮다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넥라인점은 이제 2만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2만 원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4,600원, 그러니까 5,000원 현재 4,500원 잡고 9,000원이면 더블입니다. 그렇죠? 9,000원이면 더블인데 18,000원이 되면 4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인 12,000원 정도까지는 최근에 유행이고 해서 좀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 시점 한번 좀 잡아보시는 그럼 게. 추가를 해도 될까요? 네, 약간은 좀 지금은 아니고요. 좀 약간 흔들릴 때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 하면 될까요? 좀 빠졌을 때 좀 오늘은 25% 올랐기 때문에 현재 뭐 한 7,000원 정도가 가까이 한 뭐 7,200~3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좀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며칠 좀 숨고르게 할 때 물타기 하셨다가 좀 더 12,000원, 13,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탄탄한 종목 전략도 절실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약바이오주 가져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져온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됐던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신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있죠. mRNA, 다시 말해서 메신저 RNA. 그러니까 RNA를 전달한다. RNA 항체를 인간의 몸 안에서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암 백신이나 그다음에 RNA 치료제 쪽도 원리가 상당히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 최첨단의 기술이 mRNA인데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할 때는 원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좀 되죠. 모든 걸 처음부터 모든 알파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한 업체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원료 물질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mRNA가 대세가 됐지만은 코로나 어떤 그런 시기가 너무나도 고평가됐기 때문에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된 것도 많고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잊혀졌던 mRNA 기술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새로운 mRNA 백신에 대한 기술 플랫폼, 아데노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종목 셀리드라는 종목이 연속 상한가로 날아가고 좀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정통으로 하고 있는 SD팜이라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D팜이라는 업체 부분들은 mRNA 관련된 기술 플랫폼 이걸 만들 수 있는 부분들, 5캡 기술이나 아니면은 mRNA를 현재 만들어서 콩 지질 지질로 감싸서 인간의 몸 안에 투여하는 건데 LNP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를 수직 개발을 했던 유일한 업체가 SD팜이라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되고 mRNA, 그러니까 mRNA라는 것은 DNA가 두 가닥인데 이걸 한 가닥으로 된 것이 RNA이고 이걸 다른 RNA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올리고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물질.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SD팜이라는 업체를 보면은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떴다는 것은 기술적 트렌드가 어느 정도 성숙에 좀 했기 때문에 먼저 떴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최근에 뭐 코로나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홀로 내렸다는 거죠. 약간 사이클이 다르고 미리서 왔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조만간 다시 한번 터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5,000원이 되면 약간 손절가를 78,000원 정도 되면 손절가를 보셔야 되고요. 시가가 현재 매수가가 되는 거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좀 잡아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진단키트에서 mRNA 또는 백신 또 치료제 쪽으로 순환매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인 SD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가격적인 전략,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10월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들어봤고요. 고영은 반등 목표치로 1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는요. 조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으니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